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분부터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고3의 학부모님, 또 재수생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삼수생 학부모님도 어쩌면 제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현재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도 제 방송을 이 방송만큼은 좀 이렇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키우다 보면 죽지 않는다면은 현재 고3에 고3들이 처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요. 또 제때 꿈을 못 이루면은 또 재수생의 학부모님에 돼가지고 소가리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더 나가서 삼수생 학부모님들이 겪어야 될 그런 고민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끝에 결국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끝에 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수능을 보는데요. 제대로 이렇게 착실히 이렇게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오면은 고3에 왔을 때 수능을 치르든 수시로 가든 수능도 안 치르는 수시로 대학을 확정을 짓든 어쨌든 그 골격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떨어지거든요. 귀결됩니다. 저도 제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생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가 좀 더 커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한 연고대 정도 갔으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아파서 한때는 한의원에 이렇게 데려갈 때 또 병원에 데려갈 때 이렇게 있으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분들은 저분들은 무슨 신이 내린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연히 연고되니 이렇게 도저히 우리 애는 갈 수 없는 특별한 위치 이러고 여겼던 것이 하나둘 깨지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중학교 때 공부를 시켜보니까 그거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제가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수학 선생님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친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문제지 하나 딱 잡고 중학교 때 답 맞추기만 해줘도 그것이 제가 막연히 부러움을 샀던 그것이 하나둘 깨지면서 그거보다 더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학원이라도 좀 보내고 그랬으면 저 편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이랬으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아주 굴뚝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결론도 얻게 되고요. 아이들의 능력은 진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직접 알게 됐어요. 저는 일단은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또 우리 아이 특성에는 학원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학원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영어 학원 잠깐 보내고는 이건 아니다. 학원이 아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미취학 아동 부모님들도 또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중학생 부모님들도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결국은 수능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날이 그렇게 먼 날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바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공부했던 책도 생생하게 되살아나고요. 제가 유튜브를 또 하다 보니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더라.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에 와서 이제 수능을 보고 또 이렇게 성에 차지 않으면 뭐예요? 재수를 하자, 그죠? 그리고 그럼 1년을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안 되면은 또 삼수도 하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수능날 참 운이 없어서 이래가지고 반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수를 하고 반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하는 것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가능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와서는 참 재수도 어렵고 반수도 어렵고 삼수는 더 어렵다.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렵냐? 이건 수능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이. 그래서 옛날에 그 수능이 생긴 다음에 그 예비고사나 학력고사 세대 때 없었던 유행어가 두 가지가 있죠. 대박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반수라는 개념. 재수면 재수지 무슨 반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때나 뭐 학력고사 세대는 상상도 못하는 그 방법이죠, 그죠? 근데 수능 체제가 들어선 다음부터 대박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수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대박이냐? 전에는 그 수능 체제를 도입한 주요 원인은 과외를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만들어낸 그 문제지. 문제 유형을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미국의 SAT를 흉내낸 게 수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그냥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교과 과정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암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뭐 공식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맞냐 틀리냐 분석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정답을 도출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문제를 정확히 읽어내고 묻는 말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온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걸 꼼꼼히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 그래서 국어 시험 문제 첫 번 시험에 제일 처음에 수능을 볼 때 국어 듣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시겠지.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거는 대학에 가서 교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느냐 마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듣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주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쓰기. 제대로 문장을 쓸 줄 아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독해, 내용 추론. 결국 대학에 가면은 뭐 몇 페이지씩 주고 다음에 시간까지 뭐 썸머리를 해서 레포트를 내라. 결국은 지문을 읽고 이 요약을 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반대 질문을 하는 애들이 했을 때 그걸 저 녀석이 엉뚱한 질문인가 바른 질문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한 30% 정도의 사고력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사고력 문제인데요.
자, 사고력 문제라는 거는 IQ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어떤 자료를 주면 그걸 막 분석을 해서 답을 도출해내는데요. 교과 과정과 별도로 교과 과정에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정답을 도출해내는 능력. 자, 이런 능력들은 과외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고등학교 교과 과정 책을 보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할 때 그 읽고 쓰고 보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고 과정에서 그런 능력이 생긴 애들이 사고력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IQ 테스트에 가까운 문제가 많았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풀었어야 되니까 많이 익숙해진 애들은 더 빠른 시간 내에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7년간 애들을 이렇게 지도해 오면서, 적어도 한 6, 7년 전까지는 참 안타까운 광경이 많았어요. 그 광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과 과정을 다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대를 못 가요. 그 왜 못 가느냐? 수능 문제 한 30%는 사고력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시간 내에 충분히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끝으로 시간만 많이 주면은 다 맞추는 문제예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아주 국어를 잘해요. 국어는 아주 모의고사 보면 하나밖에 안 틀리고 평가 원고 봐도 뭐 다 맞든가 하나밖에 안 틀리니까 얘한테 엄청난 강점이죠. 그죠? 국어를 남들이 웬만하면 넘기 힘든 것까지 이렇게 갖추어 놨는데, 근데 수학을 잘 못해요. 잘 못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가끔 1등급과 2등급을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뭐 잘 맞고, 하나 아니면 다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는 항상 고3 내내 시간을 보내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수학 과목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결하면은 뭐 서울대 가고 싶은데 다 가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수능을 딱 봤어요. 고3의 수능을 봤는데, 이놈의 국어는 쉽게 났네. 또 거기다 또 수학은 또 난이도가 어렵게 나버렸네. 근데 이 학생한테는 최악이잖아요. 그죠? 최악이에요. 그래서 수능 문제 출제를 할 때는 그 평가원에서 난이도 조절을 여태까지 거의 만족스럽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죠. 그만큼 난이도 조절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그 난이도를 조정한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수능인데, 얘는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조금 까다로운데, 자기가 고3 때 본 수능이 국어는 쉽게 나오고, 수학은 어렵게 나왔다. 얘한테는 최악의 고3 수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대로, 웬만한 뭐 연고대쯤, 학교명을 이렇게 제가 불러서 죄송하지만, 갔다가 이제 일단 입학해서 한 중간고사까지 치르고 슬슬 이제 반수를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굴뚝하잖아요. 그 반수를 해볼까 하는 마음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요번에 봤을 때 국어는 어렵게 나고 수학이 쉽게 난다면은 나는 가고 싶은 대학 다 간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판단 못 하고요. 웬만하면 그 답을 맞춰 봤을 때, 수능 끝나고 고3 때 수능 끝나고 답을 맞춰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다 아는 문제 틀렸거든요. 사고력 문제는 그래요. 답을 알게 주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봤을 때 진짜 열심히 실수만 안 하면은 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반수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6개월이면 충분해요.
5, 6개월이면 대학 중간고사 끝나고 휴학을 하고 보면은 수능 준비 기간은 좀 빤하단 말입니다. 고3 때도 어느 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보면은 다 기억이 나고 충분한 실력을 쌓을 수 있거든요. 6개월 몇 달 비었다 그래도요.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수능을 딱 봤는데 또 그렇게 났다. 아니면 그 국어도 그냥 뭐 평범하게 났고 수학도 평범하게 났다. 이럴 때는 반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수를 했을 때는 그게 맞았을 경우 국어가 나한테 내 강점을 최대한대로 살려줄 수 있도록 문제 난이도가 나왔을 경우 얘는 그 반수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 다들 반수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반수를 했는데 그 성공한 애들만 명상을 날릴 뿐 그 밑에 뭐 2명이 성공했다면 적어도 10명은 실패했죠. 실패합니다. 잘 됐으니까 이제 자기 자랑하다 보면 다들 야 반수해서 성공했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능에서 뭐 대박 났다. 쟤는 뭐 학교에서 한 중간밖에 안 갔는데 모의고사에서 뭐 400점 만점에 보통 300점밖에 안 나왔는데 수능날 30점에서 50점이 팍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박 났다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사고력 문제라는 겁니다. 사고력 문제. 그 일반 모의고사에서는 이 사고력 문제를 난이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 거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잘 못 보죠. 그렇게 사고력으로 문제를 수능 문제처럼 깔끔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평소에 모의고사는 뭐 300점 나오는데 수능 문제는 아주 명쾌하거든요. 그리고 교과 과정만 그 공부한 양이 적어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만 이렇게 어느 정도 충실히 해놨으면 그걸로 다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3, 4점이 확 뛰는 거예요. 얘가 그 기본적으로 어때요? 또, 머리도 좋아야죠. 그죠? 머리는 좋은데, 쉽게 말해서 농땡이를 부리면서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한 300점 대해서 그냥, 웰빙 고3을 보내다가 수능장에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아주 양질의 문제를 접하니까 얘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탁 보니까 배웠던 게 생각이 나네. 교과 과정이.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풀었는데 적어도 한 과목당 2~3개씩 더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점수가 확 뜁니다. 이래서 이제 대박이 났다. 이래서 수능 대박 다들 그러는데요. 그것도 예전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왜 예전 얘기냐? 이제는 사고력 문제가 과목당 한 문제가 있을까 말까 해요. 그 대신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정답률이 거의 한두 문제 빼놓고는 다 60%, 70%, 어떤 건 8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착실하게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공부를 착실히 다지고 저게 지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 최종적으로 보면은 뭐 수학의 킬러 문제, 세상에 평가원 아이들이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누굴 죽인다고 킬러 문제를 만들어요. 뭐 그런 게 어려운 게 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난이도 있는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대로 문제풀이
어려운 문제풀이에만 급급하다가 고등학교 보내고 고3까지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재수를 해도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 합니다. 고칠 생각은 안 하고요. 문제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출제되는 문제가 그 정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를 다 놓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그 자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지고 쉬운 문제를 다 맞춘다? 그거 이해 가나요? 응? 세상에 파리 잡으려고 도끼로 내리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맨날 힘든 도끼 들고 다니면서 파리 잡겠다고 그 파리가 잡히나요? 제발 그런 공부를 시키지 말라.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걸 차분히 다져도 충분히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능을 보았을 땐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한두 문제로 틀리는 걸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걸 대여섯 개씩 틀리고 고3에 와서 4, 5등급으로 간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쉬운 거 다 놓치는 공부. 그래서 지금 수학을 50점, 60점, 60점 이하, 국어도 60점 이하 이렇게 맞으면서 재수하지 마세요. 똑같은 일 반복합니다. 똑같은 일을요. 그건 그 원죄설이 있다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안 해와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로 그걸 다 해결하려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고3들 보세요. 아마 고3 학부모님도 제 영상을 보시겠지만은 전과목 평균 6월 모의고사 4등급 이하를 맞았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잘 보세요. 문제풀이 할 거예요. 문제풀이. 아닌가요? 지금 아주 기초적인 문제 풀고 있나요? 개념 문제? 그런, 고3에 와가지고 그런 거 하면 다 미친 사람 미친, 보듯이 볼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수능 전날까지라도 자기가 기초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 이론을.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거든요. 그걸 갖다 문제풀이로 지금까지 있던 고등학교까지 오기 그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커버를 한다. 그런 방법은 절대로 없거든요. 대부분이 상위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어느 정도 성적 나오는 아이들은 지금쯤 이제 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8절 문제를 갖다 풀고 난리를 칠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푸는 만큼 점수 안 나옵니다. 좋지 않은 문제지로.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 앉아가지고 8절에 국어 45문제짜리 시간 재가지고 아주 진짜 속된 말로 연락에 풀어보세요. 아무런 득이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책을 말해봐요. 그 말 하고 싶죠? 지금 얘기해줘도 고3들은 거의 잘 안 통한다. 내가 그런 말 해도 믿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3들은 좀 죄송하지만은 조금 더 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부모님들은 제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문제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게 안 난다. 그러면은 기본 교과 과정을 익히는데 아주 숙달이 돼야 된다. 이 점을 꼭 제가 강조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공부하는 방법도 좀 바꿔주세요. 가급적이면은 내가 직접 읽고 그리고 이론을 터득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러면 아무리 수능 문제에
사고력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전부 다 기본적인 사고력 문제거든요. 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암기했던 단답형 문제는 없습니다. 뭐든지 다 읽고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좀 난이도가 높은 사고력을 그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이제 거의 안 난다. 그렇지만 다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딱 나오죠. 내가 직접 공부 과정을 하는 중에 고민을 하고 분석하고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이 뜻이 맞지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맞으면 아 이게 맞구나 이러는 과정에서 최고의 실력이 나오는 그 공부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뭐 고3에 와서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자기 맘대로 골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지금 고3들은 좀 바빠서 어쩔 수 없지만은 고2 이하 학년들은 책을 교과서를 기본서를 읽고 터득하는 훈련을 좀 시켜달라. 그래 근데 이건 뭐 자기주도 학습은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주도 학습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지가 뭘 안다고 자기가 뭘 주도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공부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타율주도 학습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서 타율주도 학습이 되되 일종의 옛날 얘기지만은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된다. 특히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될 애들은 적어도 고2나 고3 재수생들은 엄청난 신탁 통치를 받아야 제대로 대학에 가는데 그 점수가 나온다. 이 점은 제가 꼭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학년 당장 시험을 안 볼 애들을 키우고 있으시는 부모님들은 그 공부 방법을 아이가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되 모르면은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이 짠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착착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세상에 정답률 7, 80% 네가 틀리면 내가 맞고 내가 틀린 건 네가 맞고 이런 짓거리가 벌어져 가지고 뭐 4등급, 3등급 나온다고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데요. 그 저학년 부모님들은 제 말을 꼭 새겨 들으셔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방학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의 신탁 통치를 하고 타율 주도로 공부를 시키느냐? 제가 영상으로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그냥 듬성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그 긴 시간 아니니까 이렇게 잘 읽어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아마 대한민국 적어도 내 아이한테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코디가 학습 코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또 개인적으로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 공부시킨다는 건 진짜 어렵다 그랬죠. 어려운 것만큼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참고 견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